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네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사람마다 빠르기도 하고 느릴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 좌석에 앉는 것이 당연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견뎌내며 70년을 넘게 살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저 받아들이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이것이 삶에서 얻은 지혜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제 더는 새로운 것이 없어진 것이라고도 하네요. 어쨌든 저는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생각하겠죠.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 동갑동급이 있다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저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한 달 전에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전쟁을 피해 피난 다니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어머니는 쟤를 낳고 바로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게 되시면서 매일 걷는 일을 했어요. 정말 힘든 날들이었죠. 어쩌면 갓난아기인 저는 부모님의 힘들었던 피난 생활에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전쟁을 피해 아래로 내려와 부산에서 살았죠. 아마도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에서 살았던 것처럼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시절은 먹을 것이 정말 귀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밀가루를 구할 수 있었어요. 제 어머니는 그 밀가루로 국수와 수제비를 만들어 제게 먹이고 키워주셨을 거예요. 어머니의 손맛은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는 귀한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그게 부산에서 유명한 밀면의 시작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오래 살았다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제 어머니가 만든 밀면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3년 후 북한은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제 나이는 그때 3살이었어요. 부모님은 서울에서 올라가지 않고 부산에서 계속 밀면을 팔며 살았어요. 1954년에는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은 전쟁 끝나고 태어난 거라 다행했어요. 저는 부모님을 도와 동생과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온나와 엄마는 나흘 터인 동생이 함께 가족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바쁘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동생이 말을 하거나 걸음을 내디딘 것을 온나가 보았죠. 동생은 온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고 애틋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부모님의 밀면 가게는 꽤 인기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준비한 육수에 소와 돼지뼈를 구워 넣고 아버지가 구해온 한약재를 섞어 만든 밀면은 맛있었죠. 밀면 반죽은 모두 어머니가 만드셨는데 늘 손이 많이 가는 요리였어요. 하지만 한때는 엄마의 솜씨로 세계인이 감탄하는 밀면을 차려 먹었죠. 완벽한 솜씨로 짜인 면박은 아직도 그리워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깡패들이 가게를 부수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대동단결을 통해 승부를 덤벼들던 동생과 부모님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을 잃은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다시 행복한 일상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번역 결과를 보고 꼭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서구, 나는 이야기를 다시 들어버리면 안 돼, 알겠지? 싫어. 나는 엄마랑 아빠랑 함께 있을 거야. 위험에서 나오면 안 돼. 아빠의 말을 들어야 해. 여기서 동주와 안 움직여, 알겠지? 꼭 방으로 돌아와야 해. 부모님은 우리를 옷장에 넣으라고 말하시고 나오지 말라고 했어. 밖은 매우 시끄러웠다. 던지는 소리, 깨지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나는 동생 동주의 귀를 막고 이 시끄러운 소란이 빨리 끝나고 부모님이 우리를 꺼내주길 기다렸어. 그러나 밖이 조용해진 것 같았지만 부모님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을까? 다시 밖에서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어머, 아이고, 이렇게 되다니. 아들도 없었어. 아들을 찾아봐야겠다. 동현아, 동주야, 어디 있니? 우리 여기 있어요. 방 안에 있어요. 아이고, 동현이랑 동주가 여기 있다. 이들은 다치지 않았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와 동생을 보고 있는 이웃 아주머니를 본 순간 난 직감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이제 세상에 우리와 동생만 남았다는 걸. 동주야, 형이 너를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킬 거야. 그 시기에는
제대로 된 장례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 이것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기억이야. 어쩌면 나와 동생이 아직도 살아있을까? 알아요. 나쁜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까봐 집에도 있을 수 없었죠. 그때부터 저희 동생이 거리를 돌며 살아야 했어요. 거리 아래쪽을 돌며 살느라 힘들었지만 당시엔 지옥인 줄도 몰랐어요. 그저 어떻게든 동생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아이고. 둘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어쩌다 이러지. 나 동생 먹을 게 필요하다고요. 고맙다요. 오, 화장실 가고 싶어요. 잠깐만 가볼게요.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것도 쉽지 않았죠. 긴장하여 글을 열심히 배운 동생 이름도 가르쳐주고 학교에도 다니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나는 13세, 동생은 9살이었죠. 형. 꼭 그렇게 해야 해. 걱정하지 마. 동주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 형 믿어줘. 혹시 받은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면 매일 다리 아래가 아니라 집에서 편안히 잘 수 있을 거야. 물도 편하게 마실 수 있더라. 그래도 기다려. 형이 얼마 없었으면서 주저앉아. 일단 점심부터 먹고 보자고 말했죠. 형 조심해야 돼. 알았어. 동생의 배고픔을 인정한 제가 빵 가게에 들어가 빵을 훔쳐 나와버렸죠. 당연히 가게 주인이 제게 잡혔어요. 이게 뭐냐 하는 소리에 아이가 이렇게 벌써 나쁜 짓을 배운 건가요?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예, 틀어놓지 마세요. 소년원에서 살아보면 정신 차리게 될 거예요. 동현아, 동주야, 어디 있니? 우리 여기 있어요. 방 안에 있어요. 아이고, 동현이랑 동주가 여기 있다. 이들은 다치지 않았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와 동생을 보고 있는 이웃 아주머니를 본 순간 난 직감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이제 세상에 우리와 동생만 남았다는 걸. 동주야, 형이 너를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킬 거야. 그 시기에는 제대로 된 장례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 이것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기억이야. 어쩌면 나와 동생이 아직도 살아있을까? 찾았다. 김남아 형석이야. 후, 왜 이렇게 덩달이 됐어. 다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잠도 안 자고 어디서 살고 있지. 넌 어쩌다 여기 왔어. 화가 는지라도 우리 동월은 멀쩡해. 내 방에 와서 푹 쉬고 내일 얘기 한번 나눠보자. 형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체퍼니까. 그렇게 만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일상 속에 들어갔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보, 여기서 전에 살았던 사람들 알아? 아니, 어머, 누구세요? 이 사람이 여기서 1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산지 얼마 안 돼서 몰라요. 궁금하면 아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 할머니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동네를 돌며 수송을 했지만 제가 나쁜 짓을 했던 빵집 자리에도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고 기억하고 있던 동네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동생을 찾을 수 있을까 너무 답답했지만 더 급한 건 제 앞날이에요.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어린 나이에 정직한 일을 시키려는 곳이 없어서 떠돌았던 제가 들어간 곳은 건물 공사장이었어요. 정씨, 이거 빨리 옮겨.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느려? 죄송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일해서 동생을 찾을 수 있을까? 빨리 돈을 벌어야 서울로 갈 수 있어. 이 돈은 없어. 네, 빨리 일에 익힐게요. 그래도 한 번 가르치면 금방 배울 거예요. 그건 다행이에요. 이 돈으로 집을 사진 못해도 몸 누일 수 있는 곳을 구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동생도 찾을 수 있어요. 그때 동생 사진이나 뭐 그런 건 그 시절의 사진이 없어요. 단지 나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만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전혀 모르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 우리도 응원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쉬고 일을 끝내자고요. 우리 일은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씨, 빨리 짐 싸도록 해요. 어떤 일이에요? 먼저 짐 싸서 나오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해 줄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나갈게요. 급한 소리에 새벽에도 눈을 뜨기 힘들었지만 짐 싸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지요? 건설사 사장이 야간 도주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오, 저기 와요. 저 사람들을 잡아요. 아니요,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나도 모르겠다. 전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만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골목으로 숨었고 나는 방황하다가 음식점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겨주세요. 네, 그러자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고 빨리 와요. 급하게 되어버렸어요. 빨리 들어와요. 그리고 숨어버리면 찾지 않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새벽에 문도 안 열었는데 왜 사람들이 여기 올까요? 예의도 없이요. 네, 그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들어왔잖아. 이 시간에 행패를 당장 안 하고 여기 사람 안 숨겨놨냐? 내가 사람을 숨겼든 안 숨겼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어딜 남의 가게에 들어와 문 열기도 전에 이 난리야? 신고하러 가기 전에 얼른 썩 나가. 나가지 못해 어려워해도 나가야 해. 아니면 곤란해진다고. 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피해가 적었어. 다 나간 것 같으니 빠져나가. 정말 고마워.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는 건 안 돼? 나는 사기꾼 아닌데. 오히려 피해자야. 앞에 공사장 있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건물짓을 하려는 사장이 도망가서 사람들이 몰려왔어. 나는 피해자인데 여기서 뭐 하러 왔는지 이해가 안 돼? 아,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거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다 쫓아낸다더라. 꼴값이라도 구하지. 이런 짓은 왜 하는 거지? 그런 뒷얘기는 몰랐어. 선생님 됐어. 당신도 돈 버는 데만 신경 쓰고 있는지. 이제 찾아봐야 해. 일할 곳도 찾고. 우리 가게에서 이렇게 일하며 채소를 나르고 돈 받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 맡겨둬.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은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내가 자주 방문해서 밥을 먹었던 집이었죠. 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너무 좋아하셔서 내가 일하던 공사장에 자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를 싫어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사장님, 여기서 받지 못한 돈이 있어요. 왜 있으면 받아주시겠어요? 에이, 그건 내가 아니라 경찰에게 맡겨야 해.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배추 5통을 사와 제대로 사오라고 시키는 등 여러 가지를 부탁받았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함께 있는 법이죠. 그래서 나는 도망쳐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공사일보다 훨씬 쉬웠기에 처음으로 몸에 살이 붙은 거예요. 오라버니, 이거 여기 주세요. 엄마가 배추 많이 시키라고 했대. 김치를 담근다며요. 지금 담가도 일주일 뒤에 먹을 수 있는데 벌써 마음이 딴 데가 있는구나 말하며 주유하신 아줌마께서 제게 냉수를 주셨어요. 식당에는 주인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따님도 있었어요. 5살 어린 나보다 더 용기 있는 친구였지만 아주머니처럼 맛있는 음식을 해내시는 걸 보며 정말 감명을 받았답니다. 결국 나와 그 친구는 결혼을 했고 그날은 정말로 동네의 축제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제대로 된 사회 그늘이 되어 좋을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사위다. 주인공 대리아웃 여주는 숙련 싱글맨을 따라다니던 중 결국 결혼에 성공했어요. 이렇게 좋아서 그래요? 이제 옆 동네의 동 오빠가 내 남편이라고 제대로 찍어난 너무 좋아요. 아이야, 행복한 순풍순풍을 낳고 잘 살아요. 아, 이제 헤어진 이야기는 하지 말고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새 신랑은 아주 힘이 넘치네. 그래서 결혼 여행은 못 갔지만 경주로 일별 여행 다녀왔어요. 거기서 아내와 사이에 딸이 생겼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경망이야. 정말 다 좋아 죽겠어요. 내게도 손주가 생겼다니 아이고 기특해. 엄마가 정성가를 먹고 싶어요. 정성가 말고 더 좋은 걸 먹고 싶은데 말만 해. 아내는 무사히 딸을 낳았어요. 딸을 처음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승희야, 아빠야. 아빠 우리 보물. 엄마랑 아빠 고마워. 장인님의 식당도 잘 되었고 딸도 제병 없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제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야, 불이야. 불이야. 당장 일어나서 승희랑 뒷문으로 나가.
나가 장문이 모시고 갈게. 아, 왜 못 나가? 어떤 각인데 절대 나가지 않아. 장인님, 이러다 큰일 나요. 일단 불에 피해야 해요. 급히 일어나세요, 동현아. 이 가게는 어떤 가게인지 너도 알다시피. 그래도 여기서 너 같은 친구가 있으면 정말 위험해. 빨리 나와. 여기로 와. 버려진 담배 하나 때문에 동네를 타고 다니던 낙엽에 불이 붙었어. 그 불이 밖에 있던 화분이나 쓰레기에 옮겨 붙어서 큰 불이 됐어. 우리 식당뿐만 아니라 주변 가게들도 모두 타버렸어. 정말 엄청 심각했어. 행복이란 주어지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나는 집안의 가장이었고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었어. 그래서 돈을 모아서 반지 아닌 2층짜리 집을 샀고 장모님과 새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 보험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 장모님은 충격으로 몇 달 동안 누워 계셨어. 딸은 잘 지내고 아내와 함께 돈을 벌기 시작했어. 여러모로 죄송해.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했는데 여전히 여의치 않아. 그래도 가족을 모두 먹여 살리려면 누구든지 일을 해야 하잖아. 가장만 나가서 일해야 하는 법은 없어. 다 같이 닦고 발벗고 일해야 해. 나는 아침에 일하면 되지만 당신은 매일 서서 일을 해야 해. 그게 걱정돼. 정말 너무 거야? 젊어서 고생하고 있어? 말이야, 우리는 말하기를 행운의 호랑이라고 하잖아. 걱정 마. 내 아내는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나는 신발 공장에서 일해.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아. 공기가 순환을 제대로 안 해. 거기서 10시간씩 서 있으면서 일해야 했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점심은 30분이나 주나? 어쩔 수 없지.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야지. 그런데 자네도 전에 어디서 일했어? 나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그 기간 돈은 꽤 벌었지. 왜 이런 데로 온 거냐고? 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것저것 있었어. 그러다가 음식점에서도 일했었지만 불이 나서 이 직장으로 왔지. 자식도 있나 봐. 네, 자식뿐만 아니라 장모님도 있어. 서울 가려면 돈을 모아야 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야 해. 동생을 잃으셨다고요? 언제 그랬어요? 전쟁 끝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잘못으로 동생을 잃었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야. 분명히 찾을 거야. 너무 고생 많이 했나 봐. 곧 행운이 찾아올 거야. 게다가 동생도 어딘 가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더 이상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빨리 가. 알겠어. 그래. 함께 장모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 동생을 찾아봤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살아있는지 혹은 죽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있다면 마음이 편안했을 텐데 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심지어도 알 수 없으니 매일매일 마음이 불안했죠. 동생과 가족을 걱정하며 3년 동안 근무했어요. 그동안 제가 지옥을 겪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공장에서 기계가 멈추는 게 가능할까요? 휴식 시간이라니, NH, 그런 게 절대적일 수 없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죠. 왜 그렇게 많이 먹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야만 하는 건가요? 전동현 씨는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먹을 것이 넘치는데도 여기에서 일하는 건 시간 때우기 위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누구든지 화장실에 가야 해요. 그러나 그 시간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정말 사람은 죽게 돼요. 아이고, 나 또한 화장실에 가지 못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그럼 마음 편히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일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아시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 이렇게 많은 것을 바라는데 매번 들어주면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엄격하게 할 것을 알아요. 사장님께 꼭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가서 해결하셔야겠어요. 사람은 갑자기 배터리가 없어져도 죽을 수도 있고 물을 마셔도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신발 공장은 그러한 휴식마저도 제대로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 공장의 제품인 신발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부산 사람들도, 물론 서울 사람들도 우리 공장에서 만든 신발을 찾는다더라고요. 물이 들어오면 늦어도 되니까 우리는 다음 주부터 공장을 쉬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에요. 네, 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많은 양의 주문을 맞춰야 하니까 이렇게 해야겠지요. 당신도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요? 네, 알겠어요. 시간표를 세워서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제 월급도 이번 달에 아직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하셨었죠. 수금을 받아야 내가 당신들에게 월급을 주지. 일주일만 기다려. 그리고 일하면서 너무 많이 잡담하지 마세요. 일할 시간에 더 많은 신발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든 신발이 인기가 좋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겠죠. 공장 내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고 공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우리의 급여도 처음에는 하루 뒤로 미뤘지만 나중에는 한 달, 두 달 뒤에 주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야, 이번 달도 월급이 안 온다니까. 미안해. 당신이 미안해 할 일이 아니라면 이번 주 안에 꼭 주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아, 참. 저 쌀 사왔어요. 응, 당신은 계속 일을 해주어서 우리 안에서 더 힘이 납니다. 나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난 당신처럼 하루 종일 서서 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까 봐 걱정이 돼요. 몸을 챙기면서 일해야 해요. 좀 더 돈을 적게 받더라도 더 편한 곳을 찾아보자. 응, 저도 생각해 볼게요. 약속 시간보다 더 늦게 월급을 주는 공장 사장은 정말 인간미 넘치는 분이었어요. 현재와는 다르게 법이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우리는 돈을 받지 못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일을 해야 했었죠.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저는 그 역사 속의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제가 살아있는 역사책이 있네요. 휴가를 달라고 해도 그냥 간단히 나가고 싶었어요. 무슨 휴가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일하게 해주는 것도 감사해야겠죠. 오늘 일하고 집에 가면 내일 하루 쉴 수 있으니까요. 맞는 말이지만 또 뭔가 불편한 이유로 느껴지네요. 당신은 정말 돈을 벌기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돈을 벌기 싫으면 그냥 나가세요. 당신 말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다른 공장보다 더 돈을 더 주는 이유로 미련스럽게도 공장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더 참고할 수 있었다면 아내는 집에서 아이와 장모님만 돌볼 수 있고 조금 더 모아서 서울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미련스러운 일을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한 걸까요? 아마도 제가 미련했을 것입니다. 그날은 무더웠고 땀을 제대로 닦지 못한 채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쉬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는데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졌다고 어떻게 많은 사람이 화장실을 가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싫으면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확 잘라버릴 수도 없었죠. 그 당시 공장장은 이미 다른 여직원의 경찰 신고로 주의를 받았었습니다. 경찰도 썩 좋은 해결책을 내주지 않았지만 그녀를 괴롭혔던 공장주는 앙심을 품었어요. 그 여직원을 괴롭히러 홀로 늦은 밤에까지 일을 시키고 공장장의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등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결국 그 여직원은 괴로움에 참지 못하고 공장을 그만두었고 공장장은 그녀가 어디에서도 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욕을 내뱉었지만 경찰이 한 번 오고 나니 조금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 싶어서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오전만 근무할 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선 그렇게 하는 곳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서울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돈 벌기 싫은데 언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결국 기계가 대부분을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신발은 한계가 있어요.
기계도 쉬어야 더 좋은 신발을 생산하죠. 이렇게 무식하게 기계를 돌렸다가 고생이라도 나면 그거 다 누구 손입니까? 아주 주인 낚셨네. 그렇게 잘났으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내가 직접 공장을 차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저 혼자 잘 되겠다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산도 나름 큰 도시인데 이런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요일을 괜히 휴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 가서 기도 드리고 싶다고요. 다들 입 다 물어요. 다들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남들 쉴 때 우리도 쉬면 뭐가 달라져요? 우리 잘하면 외국으로 우리 신발 수출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쉬어야겠어요.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하이라고. 하루 쉬는 무슨 휴식 시간이며 휴일이 필요해. 할 일 있으면 쉬는 날 다 처리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루 온전히 쉬게 해주는 곳이 어디 있다고. 안 그래도 지금 당신들 시간표 그렇게 짜서 우리 손해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니까 일하고 그 다음날 쉬게 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이렇게 쉬다가 손해 생기면 당신들이 다 물어낼 거야. 그럴 돈도 없는 인간들이 입만 살아선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당장 가서 일 들러요. 이번 달 월급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준다고 내일까지 다 줄 테니까 빨리 가서 일해. 요즘 이렇게 돈도 안 주고 효율도 없이 마구잡이로 일 시키면 진작에 신고 들어가서 공장장 끌려. 가장애가 그러나 그 시절에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며 사람을 부려먹는 곳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저 혼자 남아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신발굽을 바꾸려고 하고 있었는데 전날도 늦게까지 일하여 출근했을 때였죠.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내 손이 기계 안으로 들어간 거죠. 아, 태어나서 그런 고통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어요. 진짜 몸 전체가 고통에 찔린 것처럼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뭐야?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 이게 뭐야? 아, 어쩔 수 없네. 진짜 기계가 고장났으면 책임지겠잖아. 너, 오늘부로 해고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아, 손이 저래서 일도 못하겠네. 이거 어쩔 건데? 지금 사람 다친 거 같은데 그딴 말 나온다. 공장 망하든 말든 알아서 해. 너 같은 놈은 천벌 받을 거야. 전유배는 얼마든지 떡 먹고 살았다고. 민이랑 병원 가자. 빨리 트럭 불러. 그래서 나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당시 부산에서 제일 큰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제 상태를 보고 응급실에 있던 직원들이 달려 나왔어요. 환자분, 손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아니야, 너무 아플 뿐이야. 제발 진통제 좀 주세요. 일단 엑스레이 찍는 게 좋겠어요. 조금 참아주세요. 금방 아픔이 줄어들게 도와드릴게요. 검사 결과 뼈는 부러졌지만 수술을 잘하면 다시 손을 움직일 수 있으며 손에 영향을 미칠 것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다치게 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 커튼을 걷고 다른 의사가 왔습니다. 손을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즉,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간 바람에 다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사람 손을 쓸 수 있는 것이 맞죠? 그 의사 선생님은 참 이상했어요. 제 침대 옆에 붙어 있는 제 개인정보를 오랫동안 살펴보더니 제 얼굴을 오래도록 쳐다보는 거더군요. 그리고 다친 손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왼손목에 차있던 시계를 보고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세요? 환자분이 시계 어떻게 하셨어요? 시계요. 갑자기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온 미군이 저와 동생에게 나눠주려고 준 것인데요. 그리고 느낌이 이상해 울고 있는 의사님 주위의 가운에 적힌 이름을 보고 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준이, 우리 동주야. 응, 형, 나, 동주야. 나, 형, 동생이라고 맞소사. 정말, 우리 동준구야? 아, 이거 봐요. 나도 형과 같은 식으로 자고 있잖아. 형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던 것이지?
이제야 나타난 거야? 형, 정말 보고 싶었는데, 형이 미안해. 형이 지금도 안아주고 싶은데, 내 손이 이래서 미안해. 응, 형이. 미안합니다. 울지 말아요. 이상한 녀석, 동생. 왜 그런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전씨, 그동안 찾았던 동상이요. 의사 컨트롤님이에요. 아고, 밥을 솟아해서 우리 형을 여기까지 오게 해준 분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우리 동현 씨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동현 씨, 그럼 제가 일단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찾아올게요. 몸조리 잘하고 고마워요, 형님. 형, 일단 병원으로 가자. 형, 이번에 치료받아야 돼요. 조금만 늦었으면 손 못 쓸 뻔했어요. 동생이 이렇게 잘 자라서 의사가 된 걸 보니 아프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그렇게 긴급 수술을 받고 동생 덕분에 회복하게 됐습니다. 여보세요, 전서방, 무슨 일이야? 아이고, 세상에 많이 다친 모양이네요. 괜찮아요, 장모님. 강씨 아저씨가 당신이 많이 다쳤다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괜찮아요. 손가락 움직일 수 있어요. 당연히 신경에 이상 없대요. 약은 잘 먹고 치료를 잘 받으면 대원에서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아, 일함 무슨 일? 더 많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보세요, 장모님.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형? 형이라고 말씀하려고 했는데 장모님 여보, 저 동생을 만났어요. 동주야, 인사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모님이 내 아내야. 딸도 있는데 아이는 지금 학교에 가서 같이 못 만나. 안녕하세요. 저는 형의 동생 전동주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사회가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여보하고 이렇게 있었네. 아, 아직도 이렇게 잘 살아 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사위가 착하게 살아서 그래. 그래서 내가 만날 거라고 했었지. 아,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저희는 혹시 서울에 계시나요? 아니면 외국에 계시나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형부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형부님과 어머님께서도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형, 이제 소독할 시간인데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여보, 입맛 없으면 이거 챙겨서 먹어. 냉장고에 넣어놓고 갈게. 홍수님,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돌아가세요. 아유, 그래요. 집에 놀러 오세요. 전방, 몸조리 잘하세요. 제 어머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몸조리 잘하셔서 간호사가 손소독을 해드려요. 마침 굳이 가족 중 둘이서 옆에 있었는데 전에도 이렇게 사귀어야 했나 생각했어. 근데 너무 기뻤어. 그렇게 형이 일하던 공장에 다치고 있는 걸 보게 됐거든.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동생이 그 직원이 다친 것을 이야기했어. 그리고 확실히 사장은 뭔가 엉망인 인간이었어. 방금 전까지도 월급도 안 주는데 자신 있게 이럴 수 있나 싶었어. 그리고 결국 돈도 모르고 2달치나 갚지 않아서 정말 화가 나기도 했지.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 소중했어. 동생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야. 지금이야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만 그때는 신경질 났어야 했지. 전 처음부터 동생과 함께 있어야 했던 것을 후회했어. 이런 사실에 대해 나는 정말 고백하고 싶어. 거지가 스트레트 호이텐 수앙데이 덴 나이 레프티유시 코 아이 자우조 토이루 랭트루악 텐 덴 더송 라사우 토이 아나이
두라 룩 토이 BA 안트레이 치어 테이 BA 토이 노덴 트로옹 맵난 오 누이 두더라 MOT 트로옹 맵난 아나이 콩 노 NOI 두사우 BA 트렌 두옹 더 두어 토이덴 BAI NOI 랭 토이 파이 오컹 MOT NOI 더 게프 안트레이 식스베이 토이 더 오트롱 트로옹 맵난 코원 육생 BA 코 MOT 기어딘 뮤안넨 니토이 반디에 유 토이 더 기랭 누토이 ROI 코이 트로옹 맵난 TAC 콩기프 도옥 안트레이 내능 자우빈 BA 미 오 트로옹 맵난 더 NOI 랭 누 안트레이 팀 토이 데이 호에시 바우 토이 에시덴 DAU 콩로랭 헤이송 오 NOI 타트 BA 베이지오 토이 도옥 고이덴 보이 보미 두라 룩 토이 베트 DAU 학추 행을 MOT 캐치 친잭 BAD 학덩 트롱 토이 코 트리 노타트 룩 아이 파이콩 벤 코 노콩 두라리 도식스 사우 학테프 지어프 이치레트 애니오 토이 베트 DAU 학한 BA 토이 콩데트 바이 보이 식스 트리소 MOT 오 트롱 충 학 BA 컹 누충 학 식스 베이 토이 더 티아로 탄 BACSI 보미 NOI에시 고이 토이디 두학 온약 너과이 내능 토이 더 투초이 혼톤 식스 누디 라약 너과이 코 더콩 바우 지오게프라이 안트레이노어 두라수이 기레트 댕소 BA 토이 추어 바우 지오기 B 바이시 ROI XA 부산 안트레이 방금 전까지도 월급도 안 주는데 자신있게 이럴 수 있나 싶었어. 그리고 결국 돈도 모르고 2달 지나 갚지 않아서 정말 화가 나기도 했지.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 소중했어. 동생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야. 지금이야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만 그때는 신경질 났어야 했지. 전 처음부터 동생과 함께 있어야 했던 것을 후회했어. 이런 사실에 대해 나는 정말 고백하고 싶어. 부산 어딘가에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동생은 정말 기억력도 좋았어요. 어린 시절에는 제가 동생을 경쾌하게 하는 시간들이 자주 있었죠. 그렇지만 동생이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깊은 공부를 시작한 것을 보고 참다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제 부모님께서 찾아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제 형은 분명히 누구보다도 살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형은 생명력과 생존 능력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형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헤어지면서 너를 찾기로 했어요. 우리가 마주 앉았던 붉은 벽돌집은 사라졌고 동네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하지만 너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숙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죠. 처음 일한 곳은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건설사 대표가 새벽에 도망가 버리고 공사는 멈춰버렸죠. 그 이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는 음식점에서 일했어요. 음식점 주인은 지금 아내가 되는 사장님 아들이고 그의 엄마도 사장님의 딸이셨어요. 열심히 일해서 손님이 많이 찾는 곳이었어요. 결혼하고 자식도 낳았는데 어느 날 큰 화재로 가게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사연을 요약하자면 주인공은 악덕한 사장이 있는 공장에서 일하며 힘든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동생인 동주 진룡 덕분에 일이 해결되었고 공장 사장이 악행을 저질러 본 것도 CCTV가 없던 덕분에 무마되었다. 주인공은 동주 진룡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동주 진룡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형과 만날 수 없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처음 듣고 나니 왜 형과 헤어지는지 설명을 들었을 때 형과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도 동주를 다시 만나길 기다리며 이렇게 열심히 왔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을 다치신 이유는 일하는 동안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 부주의 때문에 그게 형의 부주의가 아니라 무리한 일을 하다가 다쳤기 때문이에요. 전날 밤을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음 날도 일하다가 다쳤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곧 정부에서 조사할 계획이에요. 그 공장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경찰을 속여 구웠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제대로 혼날 것 같아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당시 동생의 새아버지는 정부 고위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환경을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때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한꺼번에 받았어요. 모두 동생 덕분이었어요. 보상금은 받았지만 그 돈이 영원하진 않지만요. 다시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동생은 제가 이런 모습이 싫은 모양이었어요. 형제가 있던 사연이야. 나는 이젠 부잣집 아들이랍니다. 아이고 어쩌라는 거야? 부잣집 아들이라니 부럽겠다. 나는 형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근데 왜 날 도와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진짜 서운하다. 어쨌든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챙길 거니까. 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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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형아와 형수님은 편히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일단 이사부터 하자. 비가 많이 오면 딱 좋겠어. 아니면 서울로 올라갈까? 못하러 그래? 여기도 괜찮은데. 알겠어. 그럼 언덕을 오를 필요 없이 편하게 이사 가는 곳을 찾자. 어차피 할 거니까 싫다고 해도 안 들을 거야? 그렇게 우리 가족은 동생 덕분에 10년 넘게 지냈던 반지하 방에서 탈출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반한 동생과 새로운 부모님은 아내에게 좋은 자리를 주었어.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동생과 부모님은 귀에 안 들었어. 형은 내 인생의 원동력이야. 일도 아니라고 해서 받아야지. 망하면 안 되니까. 형수님의 음식 실력이라면 손님이 줄을 서겠지. 우리는 함께 음식점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 다 아내 덕분이야. 매체도 발달하여 텔레비전에 몇 번 출연해 전국 각지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그렇게 30년 넘게 난 아내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동생은 의사로 성공했다. 이젠 70세가 되어버린 나는 종종 파란만장했던 삶을 돌이켜보는데 어쩌면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러울 정도일지도 모른다. 난 그냥 이렇게 생각할 뿐이야. 사람은 어느새 사라지게 되는 법이다. 옛 이야기가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삶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는데 어떠셨나요? 즐겁셨나요? 결국 모든 사람은 결국 사라지게 되고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분명 좋은 날이 오겠지? 이 할아버지는 부탁한다. 여러분도 건강히 잘 지내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게.